안녕하세요. 한국어로 이것저것 이야기 나누는 한국어 팟캐스트 속닥복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가 3주 만에 다시 인사를 드리네요. 그동안 기다려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는 요즘에 사실 감기에 걸려서 조금은 고생을 했어요. 원래 제가 감기에 걸렸다고 이렇게 막 쉬어야 하고 열도 나고 이런 타입이 아니었는데 이번 감기는 조금 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 가기도 하고 콧물이나 기침이 평소보다도 더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감기는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좀 오래 가는 것 같더라고요. 제 목소리가 아직도 많이 좋아지지 않은 것 같고 또 코 막힌 소리도 좀 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또 쉬는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공지 보고 따뜻한 댓글도 달아주시고 응원을 해주셔서 제가 좀 더 빨리 나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번 주 주말에는 제가 잠깐 가족 행사도 사실 다녀왔어요. 가을에 있는 한국의 큰 가족 행사라고 하면 뭔지 떠오르시는 분들 계신가요? 네, 바로 김장이라는 가족 행사입니다. 이 김장이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1년 동안 먹을 김치를 한꺼번에 담아야 하니까 양이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제가 아프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번 김장은 더더욱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 할머니랑 다른 어른분들께서 채소를 미리 다듬어 놓으시기도 하고 또 배추도 미리 절여 놓으셔서 그냥 양념만 무치면 되는 거라 그래도 빨리 끝났어요. 그래서 덕분에 얼른 집에 가서 쉴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김치 정말 중요하죠. 김치 냉장고가 따로 있는 집도 많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냥 김치 냉장고 자체가 따로 있으신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리고 저희 집에는 비스포크라는 삼성의 브랜드 냉장고가 있는데 이 냉장고는 한 칸을 김치 냉장고 온도로 맞춰서 설정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의 냉장고도 한 칸을 김치 냉장고로 만들어서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라 식당에 가면은 꼭 김치 반찬이 나와요. 물론 햄버거 집이라든지 피자, 파스타 이런 것들을 파는 양식집에서는 안 나올 때도 있지만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김치 좋아하시나요? 물론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젓갈의 그 강한 향 그리고 고춧가루의 매운맛 때문에 잘 못 드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김치는 이 종류가 엄청나게 다양해요. 고춧가루가 아예 들어가지 않아서 맵지 않은 김치도 있고요. 그리고 젓갈이 들어가지 않아서 비린 맛도 안 나고 비건들도 먹을 수 있는 채식 김치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다양한 김치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김치가 어떤 음식인지, 김장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김치 레시피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러면 먼저 김치의 종류를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릴게요. 먼저 배추김치. 배추김치는 제일 널리 알려진 김치잖아요. 김치들 중에 제일 유명하고 또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먹는 김치도 배추김치일 것 같아요. 고춧가루와 젓갈로 맛을 낸 양념을 배추잎 사이사이에 넣어서 만드는 김치입니다. 매콤하고 짭조름하면서도 배추의 단맛과 젓갈의 풍미도 느껴지는 김치예요. 그 깊은 맛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찾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로 담근 깍두기도 빼놓을 수가 없죠. 주사위 모양으로 조그맣게 네모나게 써는 걸 깍둑 썬다라고 하거든요. 이 무를 깍둑 썰어서 양념을 버무린 것을 깍두기라고 합니다. 깍두기는 씹을 때 아삭아삭 식감이 좋고 또 맛이 시원해가지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깍두기랑 굉장히 비슷하지만 깍두기보다 훨씬 더 큼직큼직하게 무를 썰어서 배추, 미나리, 그리고 대파 같은 채소를 넣어서 만든 석박지라는 김치도 있어요. 이렇게 무로 김치를 만들면요, 굉장히 시원한 맛이 납니다. 온도가 차갑다는 뜻이 아닌 거 다들 아시죠? 무에는 수분이 많으니까요. 이 무를 깨물 때 아삭한 식감이 나면서 마치 뭔가 과일 같은 거 먹는 것처럼 그런 신선하고 청량하고 상쾌한 기분을 느끼게 해줘요. 그래서 이 맛을 느낄 때 사람들이 시원하다라고 많이 표현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시원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다 보니까 따뜻한 국물과 이 무김치는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설렁탕집이라든지 국밥집 같은 국물 요리가 나오는 음식점에 가면 석박지나 깍두기를 흔히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표적인 여름 김치가 있는데요. 바로 오이소박이입니다. 오이를 세로로 십자로 잘라가지고 그 안에다가 양념을 채워서 만드는 게 오이소박이라는 김치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쾌하고 시원한 맛이 나서 여름에 먹기에 정말 좋습니다. 제가 사실은 제일 좋아하는 김치인데요. 이 오이가 굉장히 빨리 무르기 때문에 만들어서 바로바로 먹는 게 좋아요. 그래서 관리가 조금은 어렵기 때문에 식당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김치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오이소박이는 집에서 그냥 조금만 만들어서 겉절이로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겉절이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겉절이라는 게 뭐냐면요, 김치를 담근 직후에 김치가 익어버리기 전에 먹는 김치를 말해요. 겉절이는 김치가 숙성되기 전에 신선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발효 때문에 나는 시큼한 맛은 덜 나고 채소 그 자체에 아삭하고 상쾌한 맛이 더 많이 느껴지는 그런 김치입니다. 김치 중에는 그리고 국물이 넉넉한 것도 있어요. 나박김치라는 김치는 배추랑 물을 얇게 썰어 넣어서 시원한 국물과 함께 먹는 김치예요. 약간 달달하기도 하고 살짝 매콤해서 굉장히 매력적인 맛입니다. 뭔가 텁텁하거나 느끼한 거 먹다가 이 나박김치 국물 한 스푼 마시면 정말 이 느끼함이 싹 가라앉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안 드셔보셨다면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어요. 나박김치도 오이소박이와 함께 제가 좋아하는 김치 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치미라는 것도 있어요. 동치미는 물을 통째로 절여가지고 만든 국물김치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상쾌하고 시원한 맛이 납니다. 이 두 김치 모두 뜨끈한 국물 음식 같은 거랑 잘 어울려서 옛날부터 겨울에 인기가 많았던 김치들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김치를 몇 가지 소개시켜 드렸는데 어떠신가요? 이 김치들 다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생각보다 김치 종류가 꽤 많네 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김치는 이거보다도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이 한국이 그렇게 넓은 나라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양한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의 수만큼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김치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답니다. 근데 그 지역 김치 말고도 또 굉장히 독특한 김치들도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 레시피를 찾다가 발견했는데 토마토 김치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많이 해먹는 것까진 아닌데
파인애플 김치라든지 사과 김치, 이런 독특한 과일 김치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선인장 김치도 있다고 들어봤어요. 멕시코에 이민 간 한인들이 한국에서처럼 무나 배추 같은 걸 구할 수가 없다 보니까 선인장을 잘라다가 그 가시랑 껍데기 같은 걸 벗겨가지고 거기에 타바스코로 양념을 해서 김치를 해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 보면 한국인들은 정말 김치가 필수인가 봅니다. 이렇게까지 한국에서 김치를 많이 먹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맛있어서일까요? 사실 맛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치를 먹었을 때 입가심이 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입가심이 뭐냐면요. 음식을 먹다가 입안이 느끼하고 텁텁해졌을 때 좀 상큼하고 개운한 것을 먹어서 입안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음식을 먹다 보면 첫 입은 굉장히 맛있었는데 먹다 보니까 배도 조금 더 부르고 그리고 입안이 조금 텁텁해지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음식이 덜 맛있어질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럴 때 이런 김치 같은 것을 먹어서 입가심을 한번 하면 다음 한 입을 더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김치의 새콤하고 매콤한 맛이 느끼함을 확 잡아주고요. 그리고 김치에 들어간 젓갈의 감칠맛 때문에 그냥 야채를 먹는 것보다 깊은 맛이 나서 한국 음식들과도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다른 나라에도 이런 상큼한 절임 음식들 많이 있지 않나요? 한국에서는 일식당에 가면 락교 같은 것들이 항상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중식당에 가도 단무지라든지 아니면 짜사이 같은 것들을 꼭 식당에서 내줍니다. 그거 말고도 양식을 먹을 때에도 스테이크나 파스타 이런 거 먹을 때에도 샐러드나 피클 같은 새콤한 것이 있으면 입가심이 되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입가심을 할 수 있는 반찬은요, 사실은 김치 말고도 많이 있어요. 소금이나 간장으로 절인 장아찌가 바로 대표적인 입가심을 할 수 있는 반찬입니다. 장아찌도 깻잎장아찌, 오이장아찌, 마늘장아찌, 양파장아찌, 그리고 또 명이나물로 만든 장아찌 등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명이나물 장아찌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아찌인데요. 고기 같은 거 먹을 때 명이나물이랑 같이 먹으면 정말 느끼함을 잡아줘서 더 고기가 맛있어지는 것 같아요. 이거 말고도 또 무를 얇게 썰어서 쌈무라는 걸 만들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 한국 드라마에서 한국 사람들이 쌈에다가 고기를 얹어가지고 먹는 거 많이 보셨죠? 그냥 상추쌈도 참 맛있지만 상추 위에다가 쌈무를 얹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고기를 얹으면 그것도 진짜 맛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상큼한 게 있으면 음식이 더 맛있어지는 것 같아서 진짜 좋아하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이 쌈무는 특히 오리고기라든지 이런 거 먹을 때 같이 먹으면 더더욱 맛있답니다. 한국에서 그리고 치킨도 굉장히 유명한데 이 치킨도 꼭 치킨 무랑 같이 배달되잖아요. 치킨 무 없이 치킨을 파는 치킨집은 KFC 말고는 못 본 것 같아요. 한국의 치킨집에서는 꼭 이렇게 치킨 무도 같이 배달을 합니다. 그리고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가서도 파스타나 피자 같은 거 먹을 때 한국인들은 꼭 피클이랑 같이 먹어요. 피자를 시켰는데 피클이 같이 안 온다? 그런 피자집은 못 본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한국인들에게는 이렇게 피클을 먹는 게 당연하다 보니까 이탈리아에 나가서도 그 본고장에서 파스타나 피자를 먹을 때 혹시 피클은 안 나오나요? 라고 물어보는 한국인들이 많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는 우리는 피클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라는 안내문을 써붙이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로 한국은 이 입가심을 할 수 있는 새콤하고
어쩌면 매콤하기도 한 그런 반찬이 필수인 것 같아요. 한국인들이 특히 느끼한 걸 정말 못 참는 것 같아요. 뭐 서양의 크림 파스타 이런 거 말고도 일본만 해도 돈코츠 라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한국인들 느끼하다고 잘 못 먹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먹더라도 굉장히 상큼한 사이드 디시, 반찬이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한국인들은 한국의 식사 문화 때문에 이렇게 느끼한 걸 싫어하게 된 걸까요? 아니면 특히나 한국인의 소화기관이 느끼한 걸 잘 소화를 못 해내는 걸까요? 뭐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국인에게 이 김치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김치들 중에서도 제일 대표적인 김치가 배추김치라고 말씀드렸죠. 이 배추김치의 재료가 되는 배추의 제철이 바로 가을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가을에 가족 다 같이 모여서 김장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여름에도 배추가 있죠. 그렇긴 한데 여름은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배추가 좀 무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름은 온도가 높다 보니까 풀이 억세져서 약간 풋내, 그 풀 냄새를 풋내라고 하거든요. 이런 풋내가 굉장히 많이 나서 좀 쓴 것 같고 단맛도 덜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추김치는 가을의 배추로 담가야 맛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가을에 다 같이 모여서 가을 배추로 김장을 합니다. 가을이 되면 적당한 날을 잡아서 온 가족이 한데에 모여요. 오프닝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년 동안 먹을 김치를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그 양이 엄청납니다. 미리 절여둔 배추를 잔뜩 쌓아놓고 양념을 만들어요. 그리고 양념이 완성되면 온 가족이 둘러싸고 앉아서 이 절여진 배추 잎 사이사이에 양념을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김장이 다 완성이 되고 나면 가족끼리 다 같이 모여서 방금 만든 김치, 뭐라고 했었죠? 네, 바로 겉절이죠. 이 겉절이랑 함께 푹 삶은 수육을 먹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갓 담근 겉절이는 좀 특별히 맛이 있어요. 신선하니까 배추의 그 단맛과 그 상쾌한 맛이 더 잘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원래 힘든 일 하고 나서 밥 먹으면 더 맛있잖아요. 그래서 이 수육과 겉절이를 같이 김장 끝나고 먹으면 정말 꿀맛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이렇게 김장을 해보고 수육도 먹어볼 수 있으면 재미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하면 그 집만의 특별한 김치가 완성이 됩니다. 한국에서는 집마다 조금씩 레시피를 다르게 해서 김치를 만들기도 하거든요. 아마 김치 레시피는 각 가정의 수만큼이나 존재할 것 같아요. 물론 그 집집마다 취향이 다르다 보니까 김치 레시피가 조금씩 다르기도 한데요. 그거 말고도 그 집이 있는 지역에 따라서 레시피가 좀 달라지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 보면 서울에 사는 사람도 김장을 할 것이고 제주도에 사는 사람도 김장을 할 거잖아요. 근데 기후가 달라서 서울 김치는 조금 늦게 익고 제주도의 김치는 조금 더 빨리 익을 수도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양념에 쓰는 양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해산물을 구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해산물이 더 많이 들어간 김치가 만들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서울 지방 같은 윗지방일수록 김치가 천천히 익고 제주도 같은 아랫지방일수록 김치가 빨리 익는다는 말 이해가 되셨나요? 이거를 조금 더 설명해 드리려면 김치를 만들어 먹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김치에 양념을 하는 이유는요, 단순히 채소를 맛있게 먹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지금은 냉장고가 발달이 되었지만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채소를 신선하게 먹기 위해서 옛날에 양념을 해가지고 오래오래 채소를 보관을 해서 먹은 거예요. 고춧가루에 들어간 캡사이신이라는 성분은 채소가 빨리 상하지 않게 해주고요. 소금은 채소의 수분을 적당히 빼주고 세균이 번식하지 않게 막아주죠. 제가 전에 올린 감기 에피소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소금은 천연 살균 기능이 있으니까요. 겨울이 길고 추운 북쪽 지방은 채소가 빨리 상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념을 좀 덜 넣어도 채소를 오래오래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북쪽 지역은 좀 더 담백하고 국물이 많은 김치가 많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북한의 평안도 사람들은 국물이 많고 시원한 백김치나 동치미 같은 김치를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반면에 따뜻한 남쪽 지역은 발효도 빠르고 또 잘못하면 상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빨리 김치가 익지 않도록 양념을 많이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남쪽 지방 김치들은 좀 짜고 매운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보면 전라도의 갓김치나 나주반지는 정말 양념이 많이 들어가서 강렬한 맛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바다와 먼 내륙지방인가 아니면 바다와 가까운 해안지방인가에 따라서도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한국은 삼면이 다 바다잖아요. 근데 내륙지방이 따로 있나? 라고 저는 사실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요. 내륙지방인가 해안지방이 어떻게 나뉘냐면요. 대표적인 도시가 내륙 쪽에 있는가 해안 쪽에 있는가로 나뉘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해안지방일수록 해산물을 많이 씁니다. 바닷가 근처의 속초가 대표 도시인 강원도는 오징어와 명태가 들어간 김치가 있어요. 그리고 대륙의 안쪽 수원이 대표 도시인 경기도는 젓갈이 덜 들어가서 깔끔한 맛이 특징인 김치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왕실이 있었기 때문에 보쌈김치 같은 겉보기에 화려한 김치도 많이 발달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해물도 마음껏 구할 수 있고 또 냉장고도 발달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레시피대로 김치를 만들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도 김치를 만들어 드실 수 있게 레시피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것저것 공부해서 정리해본 레시피니까 여러분들도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한번 만들어서 드셔보세요. 물론 식당에 가서도 먹을 수 있고 사서 먹을 수도 있지만 역시 갓 만들어진 겉절이는 직접 만들지 않으면 먹기가 쉽지 않으니까요. 먼저 배추 하나를 준비해 줍니다. 2kg 정도 되는 배추를 저는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무게를 재보고 나서 그 배추의 무게에 맞게 레시피를 조정해서 김치를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배추 한 통을 4분의 1로 잘라서 꼬다리를 제거해 줍니다. 여러분 꼬다리 기억나시나요? 김밥 에피소드에서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김밥의 끄트머리를 꼬다리라고 불렀죠. 이 배추 속의 심지 부분도 꼬다리라고 부릅니다. 이 꼬다리를 잘라내주고 그 다음에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그리고 물 2리터에 천일염 200g을 잘 녹인 물에다가 이 자른 배추를 넣어서 절여줍니다. 천일염을 사용하시는 게 맛이 좀 더 깊어지고 좋기는 한데 혹시 구하기 어려우시다면 그냥 sea salt 같은 거 구하셔서 만드셔도 되고 그리고 일반 소금 구매하실 거면 150g으로 양을 조금 더 줄여서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천일염은 미네랄이나 다른 성분들도 많이 들어있는데 그냥 일반 소금은 짠 성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양을 조금 줄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좀 무거운 걸 얹어서 2시간 정도 절여주면 됩니다.
사실 김장김치는 배추를 통째로 절여서 좀 더 이쁘게 잘 감싸서 보관하기는 하는데요. 이 통배추를 그냥 절이는 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겉에 이파리는 잘 절여졌는데 안쪽에 있는 심지 부분은 잘 안 절여지기도 하고 해서 초보자분들은 잘 썰어가지고 이렇게 절이는 것이 훨씬 더 고르고 쉽게 절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잘 절여진 배추는 두세 번 잘 헹궈서 체에다 받쳐 물기를 빼줍니다. 물기가 잘 빠져야 양념이 골고루 묻으니까 한 2-30분 정도는 잘 물기를 빼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양념을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그러면 이렇게 물기가 빠지는 동안에 양념을 준비하면 딱이겠죠. 양념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찹쌀풀부터 쑤어줄 거예요. 찹쌀풀을 쑤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죽이라든지 찹쌀풀처럼 이렇게 걸쭉한 무언가를 끓여서 만드는 것을 우리는 쑤다 라고 표현을 해요. 죽을 쑤다 그리고 찹쌀풀을 쑤다. 그래서 찹쌀풀 먼저 쑤어 볼게요. 찹쌀풀 쓰는 거 어렵지 않아요. 먼저 물 한 컵을 넣고 거기에 다시마 한 장을 넣고 팔팔 끓여줍니다. 엄청 오래 끓일 필요는 없어요. 조금만 끓여줘도 다시마 육수가 금방 우러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찹쌀가루를 한 큰술 넣어줄 거예요. 한 큰술, 한 테이블스푼, 요 큰 테이블스푼을 우리는 큰술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한 큰술을 넣고 나서 잘 저어줍니다. 그리고 약불에서 걸쭉해질 때까지 끓여주시면 완성입니다. 이렇게 완성이 되면 불을 끄고 잠시 찹쌀풀을 식혀둘 거예요. 그 다음에 메인 재료들을 갈아서 양념을 만들어 줄 건데요. 그냥 한 대 넣고 다 윙 갈아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재료들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생강 한 톨, 마늘 6알, 양파 반 개, 액젓 3큰술, 매실청 3큰술, 고춧가루 3큰술을 넣고 윙 갈아줍니다. 여기에다가 방금 끓여서 살짝 식혀놨던 찹쌀풀을 넣어서 섞어주면 뚝딱 금방 완성이에요. 혹시 비건이시라면 이 액젓 대신에 국간장을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때 3큰술이 아니라 2큰술로 양을 조금 줄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 액젓을 구하기가 어려우시다 하면 피쉬소스를 넣으셔도 됩니다. 근데 피쉬소스가 액젓보다 조금 더 맛이 강하기 때문에 3큰술이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2큰술로 줄여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액젓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제일 흔한 것이 멸치 액젓과 까나리 액젓이에요. 정해진 건 없고요. 그냥 둘 중에 취향에 더 맞으시는 걸 고르시면 되는데요. 멸치 액젓은 조금 더 깊은 맛이 나고 그리고 좀 더 한국의 전통적인 김치는 사실은 멸치 액젓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런 깊고 풍미 있는 맛을 원하신다 하면 멸치 액젓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까나리 액젓은 조금 더 깔끔한 맛이 나요. 멸치 액젓보다 어찌 보면 덜 비리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조금 더 단맛도 나기 때문에 좀 더 가볍고 달콤한 그런 맛을 좋아하신다면 까나리 액젓을 넣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까나리 액젓을 좋아하기 때문에 까나리 액젓을 넣어서 이 김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개인적인 이 김치를 맛있게 만드는 비법이 뭐냐면 바로 방금 말했던 매실청인데요. 사실 엄청난 비법이라고 하기엔 이미 많은 분들이 넣고 계시긴 한데 이 매실청을 넣으면 살짝 새콤하면서도 달달한 게 정말 맛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매실청도 발효된 음식이다 보니까 김치의 유익균이 더 잘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줘요. 찹쌀풀을 만들어서 넣는 이유도 이 유익균을 잘 키우기 위해서예요.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김치도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요거트나
낫또 같은 발효식품처럼 유익한 균이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찹쌀풀을 넣으면요, 이 유익한 균이 이 찹쌀풀을 먹이로 하기 때문에 더 활발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실청을 넣는 것도 좋고 이 찹쌀풀을 넣는 것도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이 매실청이 없으시다면 꼭 매실청을 넣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매실청 대신에 꿀을 넣으셔도 괜찮고 설탕을 넣으실 수도 있겠죠. 근데 꿀이나 설탕은 매실청처럼 새콤한 맛은 안 나니까 꿀 2큰술 넣고 그리고 식초 한 반 큰술 정도 넣으면 그 비슷한 느낌이 날 것 같아요. 설탕으로 넣으실 분들은 한 큰술로 줄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꿀이나 매실청은 수분도 같이 들어있는 거다 보니까 매실청만큼 3큰술을 다 넣으면 너무 달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큰술 정도 넣고 그리고 식초도 한 반 큰술 정도 넣어서 간을 보고 기호에 맞게 조금 더 가감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레시피는요, 김치를 처음 드셔보시는 분들도 잘 드실 수 있게끔 제가 맵지 않게 조정한 레시피거든요. 혹시 매운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김치를 만들어서 드셔보신 다음에 조금 더 고춧가루 1큰술, 2큰술 이렇게 첨가해서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든 양념과 방금 절여서 물기를 쫙 빼놓은 배추와 파, 부추 같은 채소를 넣어가지고 잘 버무려주면 끝이에요. 어때요? 배추를 절이는 거는 조금 귀찮긴 한데 그래도 양념 만드는 게 생각보다 많이 어렵지는 않죠. 조금만 손을 들이시면 신선하고 맛있는 겉절이를 맛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시간이 되시면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겉절이는요, 참기름을 넣어 먹으면 더 맛있답니다. 참기름 쪼로록 깨 솔솔솔 뿌려서 꼭 한번 드셔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한국의 김치와 김장 문화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저도 이 에피소드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한국의 김치가 생각보다도 다양해서 참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여러분께 알려드린 레시피도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만들다 보니까 조금 더 맵지 않으면서도 담백하고 그리고 제 취향에 맞는 김치를 만들어 볼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제 취향에 딱 맞는 김치를 만들어서 먹어보니까 그냥 그 무슨 김치보다도 맛있고 정말 행복한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번 주에 만든 다음에 이번 주에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없어요. 여러분 덕분에 굉장히 맛있는 김치 레시피를 찾은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도 굉장히 감사하네요. 자, 그러면 오늘 에피소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도 또 흥미로운 한국의 이야기를 전달하러 올게요. 그러면 김치에 대한 생각이나 의견 등등 언제든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혹시라도 김치 만들기에 도전을 해보셨다면 그것도 꼭 댓글에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여러분들은 저처럼 감기 안 걸리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우리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도록 해요.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